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제1회 광부의 날을 기념하는 국가기념행사가 정선 사북에서도 열렸습니다. 사북은 한때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끈 국내 최대 탄광지였지만 1980년 국가폭력의 비극인 사북 사건이 일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광부의 날을 맞아 공개한 메시지에서 사북 사건을 직접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사북 사건을 국가폭력의 역사로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의미를 이다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끈 광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첫 법정 기념일, 제1회 광부의 날 기념행사가 국내 대표 탄광지역인 정선 사북에서 열렸습니다. 1960년대부터 80년대 수많은 광부들이 이곳에서 캐낸 석탄은 대한민국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하지만 사북은 산업화의 영광만 간직한 곳은 아닙니다. 1980년 임금체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항의하던 광부와 주민들의 집단행동은 계엄당국의 강경 진압으로 이어졌고 수백 명이 연행과 고문 등 국가폭력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른바 사북 사건입니다. 광부의 날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사북 사건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사북 사건은 국가가 국민의 헌신을 외면할 때 어떤 아픔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라며 영화 1980 사북을 계기로 광부와 경찰, 광부와 재판관 사이에 눈물 어린 화해가 이뤄져 시민들의 회복력에 깊이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부의 날은 산업화를 이끈 노동의 가치를 기리는 날인 동시에 산업화 과정에서 남겨진 상처와 아픔을 함께 보듬는 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사북 사건을 국가폭력의 역사로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북 사건은 이미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의 조사로 국가폭력 사건으로 인정됐지만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는 아직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영화 1980 사북 시민상영회가 국내외 33개 도시에서 100회 넘는 상영회를 개최했고 사북 사건 피해 광부들도 청와대를 찾아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등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번 대통령의 언급은 이러한 지역사회의 요구에 처음으로 국가 최고 지도자가 공개적으로 응답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광부 혹은 광산 노동자들이 그동안 사회적으로 정말 이렇게 그 가장 최하층에 마치 불가촉 천민이나 다름없는 그런 취급을 받아왔었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께서 광부의 날을 언급하고 거기에 함께 또 사북항쟁 국가폭력의 희생 사건을 같이 언급한 것 자체가 어떤 치유의 효과가 있으라고 하나 할까요? 오랫동안 억눌렸던 그런 상처 이런 것들을 보듬고 치유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 자신 일단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는 이번 대통령의 메시지가 사북 사건의 후속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 논의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청하며 지난 4월 한 차례 연기됐던 사북항쟁 46주년 기념행사가 오는 10월 열릴 예정인 만큼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가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와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을지 희망 어린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부의 날이 산업전사를 기리는 기념일을 넘어 산업화의 그늘과 국가폭력의 역사까지 함께 기억하는 의미로 확장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강삼영 강원도 교육감 당선인이 교권보호지원단을 1호 결재로 신속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당선인의 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29일 춘천교육문화관에서 최종 보고회를 열고 민선호기 교육청의 핵심 정책과 세부 실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인수위는 이날 정책사업 정비 결과도 발표하고 재정 혁신을 목적으로
17건 폐지 등 56건의 사업에 대한 정비도 권고했습니다. 특히 5대 핵심 관찰 사업으로 시설 사업, 전자칠판,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 특성화고 재구조화 등을 언급하며 사업성 검증과 구조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교육 법률 상담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감직 속에 교권보호지원단 설치를 신속히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31년까지 동해신항에 10만 톤급 석탄 부두가 건설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동해권 산업 원자재의 완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동해신항 석탄부두 건설 공사에 착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동해항의 연간 석탄 하역 능력은 400만 톤 수준으로 오는 2030년 예상 물동량인 951만 톤을 감당하기 어려워 항만 처리 능력 확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총 사업비 1,386억 원을 투입해 2031년까지 10만 톤급 석탄부두 1개 선석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동해신항에서는 지난해 5월 7만 톤급 기타 광석부두 1개 선석과 5만 톤급 자파부두 1개 선석 공사가 재정사업으로 착공돼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수 전 속초시장 후보가 국민의힘 이병선 속초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강원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김 전 후보는 이 시장이 선거운동 기간 기자회견과 방송토론, 현수막 등을 통해 자신이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사업과 관련해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 3,5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공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직 시장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 구민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병선 속초시장은 민선국이 속초시정의 출범을 흠집내려는 악의적 행태라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적이 없으며 향후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3) 지방선거 이후 원주시와 강원도가 같은 당 체제로 재편되면서 원팀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AI 특화 도시 선정과 군용도론 생산기지 조성 등 굵직한 사업들이 추진되는 가운데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원주 발전에 새로운 동력이 될지 주목됩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구자열 원주시장 당선인과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은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중앙정부와 강원도, 원주시가 같은 당 소속 단체장 체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운 겁니다. 선거 이후 이 같은 움직임은 더욱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우선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은 헬로비전과의 대담에서 도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강원도의 변화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대규모 투자 유치가 잇따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사실 큰 스케일의 대규모 투자들이 진행이 되면 이게 뭔가 곳곳에서 지금 뭔가 새로운 게 들어선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게 아마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첫 번째 변화. 올해 안에 그걸 느끼시게 될 거고요. 실제로 원주에는 군용 드론 생산기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기업과 국내 기업의 합작으로 드론 생산 공장이 들어설 예정인데 정부의 국방산업 육성 정책과 맞물려 적지 않은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구자열 원주시장 당선인은 같은 당인 강원도 그리고 중앙정부와 원팀으로 원주에 더 큰 선물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특히 구자열 당선인이 공약한 첨단 원주 구상에도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서원주 일대를 첨단산업 중심지로 육성해 제2의 판교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실제로 지난 18일 원주시가 AI 특화 시범도시 공모에 선정되면서 의료산업을 중심으로 한 서원주 개발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원주 일대에 제2천복단지 유치하기가 쉽지 않은 게 여기를 다른 용도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검토한 것은 경제 자유구역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원도의 역할이 지금 큽니다. 현재
구자열 당선인은 우상호 도지사 당선인과 함께 옛 종축장 부지 문화복합단지 조성을 비롯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강원도, 원주시의 원팀 체제가 원주 발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동해시에서는 민선지방자치 이후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출신이 시정을 이끌게 됐습니다. 이정학 동해시장 당선인은 시민과 함께 새로운 동해시의 미래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민선국이 동해시정 구상을 최성식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상인, 어민, 청년, 기업인, 어르신 등 많은 시민분들을 만나 뵈었습니다. 시민들께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이제 동해시가 변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떠나지 않는 도시를 만들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선이 확정되는 순간 기쁨보다 먼저 무거운 책임감이 밀려왔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제게 맡겨주신 것은 시장이라는 직책이 아니라 동해시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시민과 함께 새로운 동해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인수위원회는 민선 국의를 출범을 앞두고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주요 현안과 우리 공약 계획에 대한 지금 부분들을 면밀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본 부서 주요 업무 보고는 마쳤고 이번 주 중으로 공약 사항에 대한 협의와 검토를 마칠 예정입니다. 저희 인수위원회에서 시민 중심, 현장 중심, 성과 중심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갖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은 단순한 업무 인수가 아니라 동해시의 미래 비전을 어떻게 가다듬을 것인가 이걸 준비하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시는 변화가 취임과 동시에 시작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큰 틀 안에서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적인 부분이 먼저 바탕이 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가 만들 수 있는 게 제가 만들려고 하는 정책입니다. 우선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우리 동해시가 항만이라든가 수산업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경제를 이끌어 왔다면 앞으로 우리 경제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경제적인 대변화를 갖기 위해서는 에너지 정책이라든가 해양 경제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기업을 유치하거나 새로운 정책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부터 우선 챙겨볼 생각입니다. 조직 개편은 제가 7월 달에 가면 조그만 인사는 있겠지만은 제가 우리 공무원분들이 특징이라든가 또 개성이라든가 또 그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어떤 부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6개월 동안은 그런 파악을 한 이후에 조직 개편을 통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것은 우리 전체적인 어떤 우리 공무원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인사 체계를 갖출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해양 경제가 우리 동해시를 경제를 지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경제라든가 해양 경제라든가 해외 안보, 북방 물류, 북방에 대한 어떤 항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바다가 동해시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을 저는 정책으로 또 만들려고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경을 쓸 생각입니다. 강원도 4개 시 중에 4개 시에 속하는 우리 동해시가 예산 자체가 6천억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우리가 굉장히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우리가 자립도가 한 17% 정도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립도가 낮다 보면은 도 예산이나 국가 예산을 갖고 올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존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츰 우리 자립도가 높아지면 도비라든가 국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올 수 있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1조 예산 시대는 4년 안에는 꼭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4년은 동해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저는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말보다 실천으로, 약속보다 결과로, 정치보다 시민의 삶으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동해시 발전을 위해서는 여와 야가 왜 필요 있겠습니까? 또 보수니 진보니 왜 필요하겠습니까? 오로지 하나, 여와 야, 또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동해시 발전을 위한 거라면 뭐든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꼭 시민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민 여러분 도와주시면 제가 앞장서서 최대한 동해시 발전과 또 동해 시민들께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 산업화의 주역이었던 광부들의 헌신을 기리는 제1회 광부의 날 기념행사가 29일 태백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특별법 개정으로 매년 6월 29일 법정 기념일인 광부의 날로 지정된 이후 처음 열린 공식 기념식입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산업전사 위령제와 함께 광부 퍼레이드와 유공자 표창 등이 진행됐습니다. 강원도는 이번 행사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된 광부들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고 그 의미를 미래 세대와 함께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속초 해수욕장을 비롯해 속초 지역 4개 해수욕장이 다음 달 3일 문을 열고 8월 23일까지 운영됩니다. 올해 첫 선을 보이는 청호 해수욕장은 마을 단위 해수욕장으로 시민과 관광객의 선택지가 넓어졌습니다. 해수욕장 입수 가능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지만 속초 해수욕장에서는 7월 21일부터 8월 12일까지 한시적으로 밤 9시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개장 기간 국내 최대 규모의 백사장 미디어 아트 빛의 바다 속초를 매일 운영하고 서머 페스티벌 등 다양한 여름 콘텐츠도 선보입니다. 속초시는 수상안전요원 55명을 배치하고 응급치료센터와 해양생물 방지망을 운영하는 등 안전관리와 편의시설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강릉 초당도부가 대한민국 대표 미식관광 거점으로 육성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강릉시는 강릉초당 K푸드로드 문화관광 거점거리 조성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는 지역 대표 브랜드이자 전통 먹거리인 초당두부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은 두부축제와 미식투어, 쿠킹클래스, 청년 팝업 스토어 등으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초당동을 먹고 머무르며 즐기는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민선국이 구자열 원주시장 취임식이 오는 7월 1일 오전 10시 백운 아트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취임식에는 시민과 지역사회 각계각층 인사, 기관, 단체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시민주권 시대 원주의 출범과 새로운 시정의 시작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취임식에 앞서 구자열 시장은 첫 공식 일정으로 충렬사와 현충탑을 참배할 계획입니다. 횡성 은가람 물놀이장이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운영됩니다. 횡성 문화체육공원 내에 위치한 은가람 물놀이장은 약 1000제곱미터 규모로 다양한 물놀이 시설과 바닥 분수, 탈의실과 그늘막 쉼터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횡성군은 개장에 앞서 시설물 전반에 대한 안전 점검과 저수조 청소, 시설물 세척과 수질 관리 등을 완료했습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매주 월요일은 시설물 점검 등을 위해 휴장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